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입니다. 네, 저는 대표 허동구입니다. 벌써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을 맞이해서 복장을 도전스럽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오늘 주제는 설 성수품 전통시장 구매 노하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절 제사는 그 뭐년 먼저도 그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 또 나이도 한 살 먹는 것 같고 또 차례상에도 떡국이 올라가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설 차례는 떡국 제사라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떡국을 구매를 하는데 구매 요령과 구매 방식, 그리고 좀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구하고자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다른 음식까지도. 예. 네, 알겠습니다. 찹쌀을 넣어서 해주는 뺄난 집들이 굉장히 매끄럽고 쫀득하고 맛이 나요. 근데 어떠한 집을 보면 좀 거칠거칠한 게 많이 나와요. 순수살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좋은 떡을 구별하는다는 그 겉으로 일반인들이 봐가지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다 이거 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상품을 먼저 보는 거. 색깔이 맑아야 돼요. 탁하다든지 그러면은 첫째 안 좋습니다. 네. 네. 일단 말씀 맞는 게요. 쌀이 유통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이 지나면은 지대 안에서 벌써 시커멓게 변색이 돼버리기 때문에 색깔 자체가 탁해진다는 건 벌써 오래된 쌀이라고 벌써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떡이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네. 차례용떡은 전날 주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보통 그 시장 통해서 보면은 하루 전날 줄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주문을 일찍 하셔도 배송받는 일자는 하루 전에 하시면 제일 좋을 겁니다. 요즘 뭐 전통시장에서 사실 속이고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다 정직하지만 처음 이제 전통시장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가격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제 가격대를 조금 올려서 판매를 한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팁이 따로 있나요? 있어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보통 떡을 할 때 떡을 사가지고 가는 분이 있는 반면 쌀을 가지고 가서 떡을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떡 한 대 얼마지요만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떡을 1kg가 필요한데 얼마입니까? 바로 가격을 말해드려요. 그리고 내가 쌀을 가져오면은 그 쌀에 대한 사기 얼마냐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덤태기 쓸 일은 전혀 없는 게 옛날엔 대라 그랬죠. 대박으로 했는데 요즘은 키로로 전부 계산하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대표님이 그 10집이면 10집 다 가격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또 비슷하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발품 팔면 에버리지가 나오지 않을까. 평균 가격이 그렇죠. 먼저 가시는 분들은 입구에 있는 데서 구경하지 마시고 좀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물건들도 비교하고 가격도 비교하고 해서 발품을 좀 파시면 좀 합리적인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떡국 외에도 뭐 다른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꼭 시장에서 사는 재료가 있는데 생선은 꼭 시장 가서 삽니다. 생선은 시장에서 안 사면 또 혹시 어디 살 때 있어요? 아니 요새는 뭐 온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온라인. 많지만 생선은 꼭 그렇게 구매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뭐 다른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근데 그 나물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리지 않나요? 그런 것들도 좀 보편적인 재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설에는 떡국 제사라 그래서 나물을 많이 하진 않아요. 삼색, 네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네네. 그렇게 보편적인데 보통 우리가 차례상을 준비하고 제수용을 준비할 때 보면은 돌아가신 분의 좋아하는 음식을 네네네. 또 많이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조율, 이식, 경상도는 돈백이라 그러죠. 생어. 그리고 경북 북부에는 문어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보편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네. 여러 가지를 하죠. 떡국 외에도 구매할 게 많죠. 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무조건 우수합니다. 네. 이건 장담하건데 왜 우수할 수밖에 없느냐? 대형마트는 유통이 최소한 하루가 더 걸립니다. 산지에서 바로 받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농산물 보면은 직접 생산 위탁을 내서 공공 협동조, 또 공공 또 마트 이런 데서 가져는 갑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전통시장은 생산자가 도매상을 거쳐서 바로 소매로 넘어갑니다.
그게 불과 몇 시간이 안 걸려요. 아, 그렇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채소의 1번지인 팔달 시장이 있고 네네. 그리고 농산물의 과채, 과일, 채소는 내천동 농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바로바로 저녁에 올라가 경매하면 다음날 새벽에 소매상 이러한 유통 과정이 굉장히 네. 짧습니다. 짧고 신선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은 생물을 볼 수 없죠. 사진을 보죠.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을 직접 볼 수는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그런가요? 단점도 있는 비싸게 게 살 수도 있습니까? 네. 아, 경매라는 게 수시로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비싸지는 거죠. 네.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 구매를 할 때 가장 신선한 혹시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에 산다고 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뭐 이거는 시장마다 상인분들이 저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도매시장에 가면은 좀 더 신선하고 좋을 거라고 봐요. 시장은 당일 유통을 원칙으로 하지 않나요? 그게 좀 도매시장이 냈던 말은 도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장, 도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포가 신선하다. 즉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네. 재고가 적습니다. 모든 구매는 회전율이 좀 좋은 그런 데서 구매하시고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매와 소매를 유통할 수 있는 규모가 시장이나 있는 쪽이 점포를 좀 낫다. 이용하는 편이 회전율이 빨라서 네. 좀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다. 노하우는 네. 그거죠. 조금 사도 도매 가격이 줍니까? 그거는 예쁜 분한테는 그렇게 또 드린다. 이제 이런 하나의 농담인데 쉽게 말해서 이거죠. 그 매천동 농수산물센터나 팔달 시장에 가보면은 네. 산지에서 직접 위탁 판매가 있고 네네. 거기에서 중간에 받아서 또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우리 같이 전문적인 장사를 한 사람들도 절반밖에 몰라요. 네.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도매라 그러고 자기가 좋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수년을 그 바닥에서 경매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금 아는데 저 집은 도매집이 아닌데 일반 장사하신 식당 하시는 분들이 소매 위주의 매장에 가서 사고 있어요. 비싸게 사요 분명히. 왜? 자기도 받았으니까 수수료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천동 가든 팔달시를 가든 가보면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중개인 몇 번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바로 중매인들입니다. 중매인들인데 거기에서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일반인들은 그날 경매 단가를 몰라요. 네. 어저께 1,000원 오늘 500원인데 그 판매하는 사람이 어제 1,000원 경매니까 1,100원 받아도 모릅니다. 그러한 그거를 알고자 한다면 농산물 유통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날의 경매가가 전체 등급별로 안 나옵니다. 최고 상품의 가격이 나옵니다. 알아두면 정말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이게 영상으로 나오면 대표님이 괜찮으실지가 아니 이 정도야 뭐 제가 그- 봤을 때 노출되어 있는 노출되어 정보인 것 있는 같고요. 거고. 예,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이거. 네네. 자, 오늘은 명절 차례상을 전통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형마트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뭐 물론 손님들의 발걸음을 잡아 끌기 위해서 서로 다 노력을 하고 하지만 그 선택의 몫은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뭐 좋은 팁이 있다면은 저희 뭐 댓글에 또 올려주시고 또 궁금한 점 저희 댓글에 항상 올려주시면 저희가 항상 읽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모두 마치고요.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